언니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언니들 힘내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열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의 열수지라고 하는 건 지구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표 복사 에너지, 그리고 대기에서 방출되는 대기 복사 에너지 등의 에너지 관계성을 보통 우리가 지구의 열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은 지구의 열수지는 우주 공간, 그다음에 대기, 지표면 모두 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지구 안에 들어오는 지구의 에너지 값을 상대적인 값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표면이고요. 그러니까 지표면을 향해서 우주 공간에서, 그럼 여기는 이제 대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기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인데, 이 우주 공간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100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 지표면까지 도달되는 에너지는 여기 값이 45예요. 45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까지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값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던 대기나 구름 등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자마자 튕겨져 나가는 값, 그리고 지표면에 도달했다가 바로 튕겨져 나가는 값, 이걸 보통 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알베도 이렇게 써진 책들이 있어요. 이 알베도 값 반사율이 30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반사율은 3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금성의 반사율이 약 70이 넘어요. 그래서 금성이 지구보다 더 작은데 더 반짝반짝거리는 이유, 그리고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아주 잘 반짝거리는 이유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금성의 대기가 아주 두껍기 때문에 대기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사율이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반사돼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 30 정도 되니까 우주 공간에 나가면 지구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반사율이 30이고요. 그러면 45는 지표까지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었고, 30은 들어오자마자 튕겨져 나가는 값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것은 대기에 흡수됩니다. 대기에 흡수되는 값이 25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기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는 값으로 봤을 때 약 45는 지표까지 흡수되는 것이고, 25는 대기에 흡수되는 것이고, 30은 알베도 반사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와 대기에 흡수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표에서 방출되는 값을 볼게요. 자, 지표에서 방출되는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13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3에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표 복사 에너지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잠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 열이 복사열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류나 전도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값도 있어요. 그래서 대류전도도 있습니다. 이 대류전도까지 포함한 값이 133이에요. 그래서 133이라는 에너지가 지표에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 값이 다이렉트로 우주 공간까지 가는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4만 가고요. 나머지는 다 대기에 흡수됩니다. 약 129라고 하는 값이 대기에 흡수가 되는데, 자, 이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대부분이 다 무슨 영역이냐면 적외선 영역이에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표면 온도는 약 288K에서 300K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K여서 태양에서 오는 것은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전파도 있고, 물론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X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녀석이 들어오는데, 이 대기에 아까 흡수된다고 했던 건 대부분 자외선이나 X선이나 적외선이나 전파 같은 경우는 대기에 흡수돼요. 그리고 이런 파장의 일부는 다 반사돼요. 그래서 지표에 흡수되는 45라고 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대부분은 다
가시광선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적외선도 일부 들어오고 자외선도 일부 들어오고 전파도 일부 들어오고 일부는 아주 소량이고 대부분이 다 뭐다?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구에서 나가는 지표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무슨 영역이다? 적외선 영역이다. 그래서 대기의 대부분 다 흡수돼요.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이 여기는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이 H2O, 수증기, 이산화탄소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 이런 거잖아요. 여기 있는 대기 성분도 H2O,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나 이산화탄소 등에 의해서 대부분의 적외선 등은 흡수 차단되기 때문에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대부분의 적외선 그리고 흡수되는 자외선은 오존에 의해서도 흡수 차단되겠죠. 여기도 오존도 있고. 그래서 적외선 나가는 적외선도 대부분 흡수되고 들어오는 적외선 자외선도 대부분 흡수되고 지표면까지는 45. 근데 흡수했다가 지구에서 지표면이 방출하는 에너지 값을 봤더니 133이었어요. 그 중에 4는 다이렉트로 빠져나가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지표면의 흡수, 대기의 흡수. 자, 그럼 대기에 흡수된 에너지가 여기 129가 있고 25가 있으니까 얼마? 154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54라는 에너지가 대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야. 이 154가 대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대기는 계속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기에서 방출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대기 복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까 우주한테 태양으로부터 100을 받았었는데 30 튕겨 받았고요. 지표로부터 4 받았죠. 나머지 얼마 덜 받았지? 66. 그래서 여기서 66이라는 에너지는 우주 공간으로 보내고요. 나머지 88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을 지표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표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대기 복사 에너지 두 개 합치면 얼마? 태양 복사 에너지와 대기 복사 에너지가 이건 흡수한 값이에요. 뭐가? 지표가. 그런데 방출하는 값이 얼마냐? 133. 이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에요. 이 두 개의 값이 어떤다? 같다. 그래서 지표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대기를 보면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지표한테 129, 그 다음에 태양한테 25, 얼마? 154. 이거는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량,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얼마? 154. 그죠? 흡수하는 에너지 값과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어쩐다? 같다. 대기도 무슨 상태? 평형 상태. 자, 우주 공간 봅시다. 태양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방출을 했어. 그쵸? 태양 입장에서는 방출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태양 입장에서는, 우주 공간 입장에서는 지표로부터 4, 대기로부터 66, 그 다음에 반사돼서는 30.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다시 100. 다시 흡수한 거죠. 우주 공간도 에너지를 잃은 적이 없네. 우주 공간도 무슨 상태가 유지된다?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그래서 지구의 열수지는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태양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줬잖아요. 근데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133이라는 에너지 훨씬 큰 값을 방출하죠. 그 이유가 바로 온실효과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지표가 받은 에너지를 바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몇 번 돌리는 거야. 흡수했다 방출, 흡수했다 방출, 흡수했다 방출. 이걸 계속 반복한 최종값이 133이에요. 그래서 이 온실효과가 일어난 증거라고 하는 건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 값이 133이다와 대기한테 흡수한 에너지가 88. 대기한테 에너지를 흡수받는 거야. 대기는 원래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건 온실효과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값이 뭐보다? 태양보다 큰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온실효과율이 상승한다라는 말 들으셨죠? 온실효과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바로 이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이 증가하니까 우주로 보내는 값은 똑같을 텐데 밑으로 내려보내는 값이 많아지겠죠. 이 값도 증가하고 이 값도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온실효과가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값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열수지는 이렇게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